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은행 영업정지, 대출 중단, 금요일 한국은행 충격 발표, 일부 1금융권과 대구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는가 하면 대출 중단이라는 초강수 부채 방안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으면 대출이 아예 막히고 청년대출은 제대로 해주지 않고 종량제 규제 부활을 통하여 대출 전면 금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습 발표를 통하여 대출 상황에 대한 특단 대책을 마련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PF, 가계, 정책 대출이 중단된 상황에서 어디까지 확산이 될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타민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은행 영업정지, 대출 중단, 금요일 한국은행 충격 발표. 정말 은행들이 부분별로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나, 아니면 또 대출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지 않나, 신용대출 점수를 올리지를 않나. 자, 여기 보실래요? 먼저 신용점수 900점도 NO, 대출 문턱 높이는 은행들. 정말 이제는 신용점수가 낮으면 대출 아예 받지도 못합니다. 자, 신용점수, 청년대출, 총량규제 부활. 이제 단순하게 신용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량제 부활하게 되면 워낙 가계대출이 지금 많아서 그래요. 대출 전면 중지가 될 수 있어요. 보실래요? 자, 5대 은행 신규 취급 평균 점수 927.6. 여러분들 점수가 다 있어요. 이거 안 되면 해주질 않아요. 2023년 11월 자 866점 대비 40점이나 쪘어요. 그만큼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돈을 뜯길 확률이 크니까 문턱을 높인 거죠. 인터넷 은행 여기는 좀 낮은데 그나마 그래도 906점, 다 900점대가 넘어요. 얘도 40점이나 올려놨어요. 결국은 대출 안 해주겠다 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청년 대출은 어떠냐? 청년 전세대출 버팀목이라고 아주 저리로 대출 받는 거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돌아다녀 보세요. 다 문전박대입니다. 서너 곳 가봤자 다 저희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폈는데 은행은 거절. 정부 정책 대출 1금융권이 모두 거절하고 결국은 은행장 추천을 받아서 겨우 받았다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청년 주담대 서울 6억 이하 85m. 자, 이 서울에 솔직히 6억 이하 아파트가 몇 개나 있어요. 그리고 85는 내가 이해 갑니다. 그래서 6억 다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청년 대출 해준다 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청년들이 대출을 받지도 못해요. 또 받아봤자 이렇게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총량규제 부활. 이미 50년 주택담보대출 판매 중단시켰죠. 이제 40년을 중단하고 또 주담대 총량규제, 대출을 강제로 규제하는 것을 총량규제라고 하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서도 일부 진행했던 게 있었죠. 가계대출 감소, 주택 억제 해서 집값 하락. 바로 이 원인 때문에 그래요. 대출도 감소시켜야 하고 주택을 억제해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은행이 대출 중단. 여기 보시면 은행 영업정지 4대 은행 외환거래법 위반에 금감원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 지금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자 영업정지 놓여 있습니다. 먼저 우리은행 5개 지점이 수입거래 3자송금 한은에 미신고해가지고 12개 지점 서류과정 증빙서류 오류 미확인 6개월간 업무 영업정지 상당히 길죠. 기간도 과징금 과태료를 지금 납부하고 있어요. 신한은행 3개 영업소 수입거래 3자송금 하는 미신고 지금 너무 기본적인 것을 안 지키고 있죠. 자, BT금융센터 거래처 인강 지점장 미승인 보관했다가 영업정지 1개월에서 6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역시 납부. 하나은행 9개 지점 은행장이 자 수입거래 대금 증빙서류 확인 위반을 했어요. 거래 과정에서 법규도 위반하고 자 KPI 사후주 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영업정지 자 6개월하고 과징금 납부. 또 지방으로 따지면 이제 대구은행 이렇게 영업정지를 지금 맞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은행이 어렵다는 거겠죠. 자, 한국은행 기습발표 이창용 한은총재 부동산 PF 신용위험 확대 주의해야 또 그러죠. 예전에도 이렇게 주의한다고 했는데 또 언급했습니다. 왜? 지금 하반기에 터진다. 5월달에 터진다. 이게 좀 상반기에 터지네, 하반기에 터지네.
총선 이후에 터진다고 해놓고 계속 지금 불안 징후가 나타나고 있죠. 대출 제한 체크 협조하겠다. 스트레스 DSR 이미 적용됐는데 금감원 가산은 실제로 1.35% 적용했는데 이 이상으로 지금 체감을 갖고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역으로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이 올라가고 있죠. DSR 40% 이내 수준, 전세대출 등 예외를 지금 대폭 축소시켜버렸어요. 가계부채 GDP 80% 수준으로 낮추겠다. 여러분들 지금 100%가 넘는데 80%까지 낮추려면요. 대출, 아까도 말했지만 대출 제한, 대출 금지, 정지, 중단 이게 진행될 거예요. 또 자, 대출 위험 수준입니다. 민간 대출 6천조. 와, 어마어마하죠. 4대 은행 부실 대출이 2천억이에요. 부실 대출이 2천억. 5대 은행 자영업 대출 연체 1조. 자영업한테만 연체가 1조예요. 그러니 은행도 나 살겠다 하고 지금 신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 물가 안정, 금융 안정, 경제 성장 이런 조건이 따라가야만이 대출 위험 수준이 낮아질 텐데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금융도 불안하고 경제는 지금 내리막이고 PF 대출 정리. 자, PF가 제일 시끄러워요. 위험 신호 감지, 질서 있게 정리하겠다. 부동산 PF 정부와 협력해서 금융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은행에서 긴축을 유지한다. 금리 인하 시에 부동산 물가 자극을 하니까 당분간은 계속 동결하면서 자, 지금 물가 상승에 대비하겠다. 은행별 대출 중단 현황. 현재 이미 대출 중단한 것들 보자고요. 신규 대출 사실상 중단. 서민들 어쩌나 서울경제에서 대문짝만하게 나왔죠. 은행 중단, 연체율 급증. 기업과 개인 대상으로 신용을 강화시킨 거예요. 1금융권. 자, DSR, 스트레스 DSR 대출 제한. K뱅크. 저신용자는 1년 연속 대출을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죠. 저축은행도 지금 그래요. 상당히 위태로운데 저축은행이 PF 부실에 따른 건전성 악화로 대출 중단한 상황입니다. 모든 대출을 중단한 게 아니라 상당수 부실채권 고정이하 여신 연체율을 지금 이제 관리하고 있죠. 자, 상상인, 상상인 플러스 바로 웰컴 등 5대 저축은행 지금 만신창이죠. 상호금융, 자, 새마을금고, 건설, 공동 집단대출 지금 중단. 이제 여러분들 분양받으면 자기 돈 없이는 분양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집단대출 왜? 너무 지금 빚이 많으니까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자, 유동성 리스크 관리로 이미 중단했습니다. 상당수. 캐피탈, PF 대출 저신용자 중단. 이제 저신용자는 사채를 제외한 지금 은행, 비은행권 대출 받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가 되어버렸어요. 자, 은행 예금한 돈 이체 축소. 이체도요, 한꺼번에 많이 못하게 됩니다. 말로는 뭐 보이시피싱 예방이다.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 은행에 들어온 돈을 지키기 위한 명목이 커요. 그만큼 돈이 메말랐다는 거죠. 은행 온라인 이체 한도 잇따라 축소, 이체 한도, 예금 빠져나가고 빚은 늘어나니까 의도적으로 축소. PF, 정책, 대환, 자영업 대출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자, 은행이 손실을 보고 금융불안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은행들이 지금 많은 돈을 비축한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두 번째, 역마진에 대비, 역마진.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낮다. 이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나중에 이루어진다고 해놓고 지금 예금 금리는 뚝 떨어뜨려 놓고 지금 고금리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대출 금리는 확 올려버리고. 자, 원래는 그렇게 전부 많이 했다가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반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예금 금리 계속 올려야 하고 정부 유예자만 금감원에서 막 지적하니까 대출 금리는 내리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역마진.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돈을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주담대 갈아타기, 고객 유치 빼오기 지금 전쟁터입니다. 은행마다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고, 예적금 이체 줄이기. 자, 예금 묶거나 연장. 예적금 이거 다른 곳으로 이체하면 돈만 빠져나가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꼬셔가지고 우리 은행에 해놓으면 이러한 특판 상품이 있고 더 연장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다 해서 돈을 묶으려고 혈안이 돼 있죠. 연체율 부실채권, 5대 은행 손실채권이 1조예요. 와, 엄청나네. 1조 손실. 채권만. 고정이하 4.5조. 띠낄 돈도 4.5조. 5대 은행 부실채권 상내각 채권도 4.5조. 자, 예금 유치, 대손 충당금, 잔액이 11.1조. 보통 몇 조 단위로 연체율, 부실채권, 은행이 망해가는 것은요 바로 연체하고 부실채권으로 망하는 거예요.
은행 대출 제한과 중단, PF 대출 제한 중단. 이게 첫 번째죠. PF발 은행 부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정책 대출 중단. 가계, 기업 부채가 워낙 커요. 지금 정책 대출도 특수 경험 빼놓고는 지금 상당히 줄였죠. 자, DSR 강화, 스트레스 DSR까지 지금 현재 도입해가지고 또 예외 사항도 축소시키면서 지금 가상금리까지 적용돼서 이자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전세 대출 제한, DSR 적용, 대출 축소, 이제 유주택자 중심으로 이제 지금 선언을 한 상태니까 지금 진행이 언제부터 진행될지 관심사죠. 중도금 집담 대출 제한, 분양 중도금 대출 축소, 대출 전면 중단. 이제 5번까지 했는데도 가계대출이 늘어난다. 이 상황 나올 거예요. 대출 전면 중단. 물론 꼭 필요한 대출은 해주겠지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어요. 지역, 가격, 유형, 주택수에 따라서. 자, 이제 대출 중단 사례 한번 볼까요? 부동산 PF 기피 현상, 은행권 대출 중단에 당국은 감독도 확대하고 있어요. 건설사 PF 중단. 이래서 건설사 지금 줄도산 나고 있죠. PF 폭탄이 터지자 부실건설사 아예 대출을 주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 레고랜드 사태처럼 제2의 레고랜드하고 똑같은 상황.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는 당장 지들이 문 닫게 생겼으니까 중단하고 있고, 증권사, 보험사 여기 연체율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알고 있죠. 비상관리치제로 들어갔습니다. 가계대출 중단, 농협, 미분양, 담보, 신용, 공동대출 중단, 신한 우리도 주담대, 전세대출 취급 강화, 대출한도 규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서 대출한도를 규제하고 있죠. 먼저 정책 대출도 중단하고 있어요. 특례보험자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자, 한국은행 DSR 예외 대상 대출 금지. 예외 대상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걸 예외 대상을 줄였죠. 50년 만기 사라지고 디딤돌 판매 중단해서 극히 일부에만 활용하고 있죠, 지금. 자, 이제 1금융권 대출 중단. 가계 대출 계속 늘어나자 은행권 일부 상품 한도 줄이거나 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출 제한, 신한은행. 자, 12월 달부터 다주택 주택담보 최대 2억까지밖에 안 해주고, 빌라, 다세대, 아파트, 자, MCG 다 중단해버렸어요. 전세, 신용, 분양, 집단대출 중단 다 완벽하게 지금은 전격 중단은 아니고 지금 신용도부터 보고 있고 점진적으로 중단. 이거 보세요. 전세대출, 신용대출, 분양의 집단대출. 이게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은행 주택담보, 전세, 신용대출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말이 우리가 4대 은행, 5대 은행 하는데 거기서 제일 위험한 은행, 개인적으로는 우리은행으로 봐요. 12월부터 다주택, 주택담보 최대 2억. 자, 가계대출 증가속도 늦추기 위해서 변경. 지금 신한 우리는 거의 비슷하게 자구책을 강구했죠. 이전의 사례, 전세대출 중단, 가계대출 총량제가 있었고 한도 소진. 자, 담보대출 중단, 금액별 전격대출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고, 신용집단대출 중단, 분양사업장 아예 대출이 안 나오게끔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은행 영업정지 대출 중단,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발표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대출 제한과 대출 중단이 강화되는 것은 그만큼 연체율이 높고 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연 전면적인 대출 중단이 발생하게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